분당 서울대학병원이 처음에 나라에서 어떻게 병원 지으라고 돈을 받았는지 아세요? 기억 잘 안 나시죠? 노인병 전문 병원으로 나라에서 특화된 병원으로 허가를 받고 돈을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노년의 건강이라는 거는 노년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암, 혈관, 종양 다 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됐고, 처음에 이제 분당 서울대학병원 처음 시작을 할 때 김초로 교수님이 기획조장실장님을 하셨고, 그래서 살림을 다 하셨고, 그때 저는 병원에 오면 의무기록 시스템이라는 거 있죠? 그거를 전산화하는 것을 이렇게 점검하는 실무팀의 팀장으로 일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교수님은 이제 50대 이렇게 한참 일하실 때, 저는 40대 초반. 그래서 그때 만나가지고 지금 이제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여기서 이렇게 만나고 9월부터는 이제 지금은 서울대학병원에 진료도 하시고 TK에서도 하시는데 9월부터는 온전히 TK에서만 이렇게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좋은 강의 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때 40대였는데요. 세월이 이제 한 3년 이렇게 지나서 제가 이제 70이 돼서 더 이상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진료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TK 정형외과에 와서 외래를 보려고 합니다. 이건 아까 저 다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 맨 마지막에 제가 브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이버에 김철호 고혈압 이야기라는 브로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고혈압과 노인병에 대한 얘기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유용한 자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어디 모임에 갔더니 저보다 몇 살 위이신 분이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셔서 제가 병에 걸리지 말으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렇게 성의 없게 대답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우문 현답일 수도 있고 현문 우답일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큰 병을 걸리지 않아야지 오래 살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큰 병을 자기 마음대로 안 걸리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운도 좀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걸리더라도 치료할 수 있는 병이 걸리고 또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사실은 오래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요새 정의원 교수, 아산병원의 정의원 교수가 저속노화라는 말을 만들어서 굉장히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정의원 교수가 제 제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속노화라는 말이 매력적으로 들리긴 하지만 저속노화라는 건 결국은 우리 몸의 질병을 예방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이 노화되기 때문에도 몸이 나빠지지만 대부분은 질병에 의해서 나빠지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은 심혈관 건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지만은 뇌건강 그리고 아까 김종봉 과장이 얘기한 근육 건강, 뼈 건강 그리고 감염 예방 그리고 의학적 손상 예방.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좀 나쁜 말로 얘기하면 의사한테 살해당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고려하는 게 이런 것들을 다 함으로써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육 건강과 뼈 건강 이거는 얘기를 다 된 걸로 보고요. 심혈관 건강만 고혈압과 심방세동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노인에서의 고혈압 이거는 굉장히 이해시키기가 어려운 그런 개념인데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고혈압의 진단 기준은 같습니다. 1970년대까지 이 노인의 고혈압은 특별하지 않는가, 고혈압의 기준이 달라야 되지 않는가 이런
논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페이지 교수라고 아주 유명한 그 고혈압의 대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조차 1970년대까지 나이에다가 90을 더한 게 그 수축기 혈압의 정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는 70이 되면 160, 그 다음에 80이 되면 170 이런 게 정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 하면 나이가 들면 혈관의 저항이 크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야지 장기에 피가 잘 간다. 이런 게 이제 페이지 교수의 이론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 60대가 되면 60%가 고혈압이고 70세가 되면 거의 70%가 고혈압입니다. 그러면 70대가 되면 60대가 되면 고혈압이 정상 혈압보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게 정상이지 어떻게 적은 게 정상일까 하는 그런 그 모순이 생기게 되는데 사실 그걸 이해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하여간 혈압이 높은 게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미국서 1980년대 초에 발표된 80년대부터 시작해서 90년대 초에 발표된 그 수축기 고혈압 예방 연구라는 그 셰프라는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를 통해서 노인 수축기 고혈압은 관리하면은 심장병이 감소된다. 이런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0에 90 이상이면은 고혈압이고 그리고 그 고혈압을 치료하면은 심장 질환이 예방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노인 고혈압은 왜 생기느냐 하는 건데요. 노인 고혈압은 우리 몸에 심장에서 피가 나오면 대동맥으로 먼저 나와서 각 기관으로 이제 피가 가게 되는데 그 대동맥이 제일 중요한 파이프인데요. 그 대동맥의 기능이 나빠져서 생기는 겁니다. 이따가 그거는 도식으로 다시 보여드릴 텐데요. 근데 이제 대동맥이 나빠서 수축기 혈압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수축기 혈압이 올라가면 대동맥을 더 나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하지 않고 그냥 가만두면 점점 수축기 혈압이 올라가게 된다 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노인의 3대 순환기 질환이 있습니다. 그 노인의 3대 순환기 질환을 노인 고혈압이 증가시킨다 하는 게 잘 밝혀져 있고요. 적절히 치료하면은 이 3대 순환기 질환이 예방된다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그 인지기능 장애, 그러니까 치매죠. 치매가 젊은 나이 때부터 고혈압을 치료하면은 상당히 예방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인이 되면 수축기 혈압과 확장기 혈압의 차이, 그러니까 원래 젊었을 때는 120에 80 이러면 그 차이가 42 메갑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그 메갑이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140에 60 이렇게 되면 메갑이 6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60에 70 이러면 메갑이 70이 되는 건데 이 메갑이 점점 증가한다는 거는 대동맥의 기능이 떨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약간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 맥파가 젊은 사람의 맥파입니다. 그럼 심장이 수축을 해갖고 대동맥에다 에너지를 공급하면은 그 대동맥이 그 에너지의 일부를 대동맥이 늘어나면서 대동맥이 받아들여요. 그러다가 심장이 수축이 끝나고 대동맥 판막이 닫히면은 그 대동맥에 저장돼 있던 압력이 그 대동맥이 조여지면서 늘어났던 대동맥이 줄어들면서 그 대동맥으로 도로 힘을 전달하기 때문에 이 수축기 혈압과 확장기 혈압이 유지가 되는 것인데
이제 나이가 들면 대동맥이 탄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얘가 잘 안 늘어나요. 잘 안 늘어나니까 그 에너지가 조금만 그 대동맥에 저장이 되고 그 많은 에너지가 그 앞으로 피가 나가는데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대동맥 판막이 닫힌 다음에는 에너지가 조금 저장됐기 때문에 오므라들질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 위의 혈압은 올라가고 수축기 혈압은 올라가고 확장기 혈압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또 다른 기전도 있기는 하지만 이 수축기 혈압과 확장기 혈압의 차이, 맥압이 증가했다는 것은 대동맥 기능이 떨어져서 생긴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수축기 혈압과 확장기 혈압의 차이, 맥압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은 노인의 3대 순환기 질환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이 의미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저기 왼쪽에 보이는 대동맥 기능 이상이 돼서 그 수축기 혈압이 증가하고 확장기 혈압이 떨어지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고립성 수축기 고혈압, 말이 어렵죠. 고립성 수축기 고혈압이 되면 다시 그 대동맥에 가해지는 힘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대동맥 기능이 점점 빨리 떨어져요. 가만 놔두면 수축기 혈압이 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수축기 혈압이 올라가고 확장기 혈압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여러 가지 복잡한 기능으로 이 노인의 3대 순환기 질환이라고 이게 밑에 빨갛게 그려져 있는 겁니다. 확장기 심부전. 그러니까 환자가 걸어다니면 숨이 차고 그 다음에 몸이 붓고 폐부종이 생기는 확장기 심부전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드릴 심방세동이 많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두꺼워져서 심방이 커지면 그 심방세동이 늘어나고, 또 하나는 그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등의 허혈성 심장 질환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가 그 확장기 심부전, 심방세동, 이 심근허혈, 이게 노인의 3대 순환기 질환인데, 이 노인의 3대 순환기 질환이 증가하는 것은 고립성 수축기 고혈압 때문에 그렇고, 그 고립성 수축기 고혈압은 대동맥의 기능이 떨어진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이론적인 얘기인데요.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연구를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를 시행했더니, 이것도 영어로 된 슬라이드라 조금 어려운데, 맨 왼쪽에 보이는 것이 뇌졸중, 두 번째 보이는 것이 허혈성 심장 질환인데, 그 치료를 안 했을 때는 438에서 치료를 하면은 노인에서는 그 288로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4% 치료에 의해서 줄어들고, 두 번째는 그 관상동맥 질환, 허혈성 심장병이 19% 줄어듭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왜 허혈성 심장병은 적게 줄어들고 뇌졸중은 크게 줄어드느냐 하는 건데, 뇌혈관과 심장혈관은 구조적으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혈압을 잘 치료하면 뇌졸중이 훨씬 많이 줄어든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약물 경제학이라고 해서 몇 명을 치료하면은 한 건에 이 예방되느냐 하는데, 그 중년에서는 432명을 치료하면 1년에 한 건씩, 그러니까 10년 치료하면은 40명이 줄어드는 거에 비해서 노인은 145명을 치료하면 1명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10년을 치료하면 15명에 1명은 그 심장병이나 뇌졸중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인에서는 훨씬 더 그 치료 효과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슬라이드가 깨졌네요. 우리나라에서의 실제로 심장병과 뇌혈관 질환 그리고 암의 사망률의 변화를 본 건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고요. 점점
암에 의한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고, 나머지 심장병과 뇌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다 합쳐도 암 사망률보다 작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특히 보시면 1995년부터 현재까지 보면 그 뇌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 그러니까 뇌졸중에 의한 사망률이 줄어들고 있죠. 이거는 우리나라의 고혈압 치료가 보편화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면은 노인들은 그 젊은 연령에 비해서 자기가 고혈압이 있다는 것도 훨씬 많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고혈압을 잘 치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고혈압 환자의 고혈압 조절률이 약 50% 돼요.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의 50%는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다고 보는데, 노인은 한 70%가 조절이 잘 되고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일이고, 노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그것 때문에 아마 뇌졸중이 이렇게 급속히 줄어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의 이야기는 대혈관 질환, 우리가 커다란 혈관, 동맥, 그러니까 관상동맥, 뇌동맥의 커다란 혈관을 중심으로 해서 한 얘기고, 이제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면 오래 사시기 때문에 소혈관 질환이 늘어납니다. 이 소혈관 질환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의미는 그 노인 고혈압은 그 치매 등의 노인 증후군을 증가시킨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노인 고혈압을 치료하면 치매 등이 줄어들 수 있다. 아직은 확실한 결론은 아니지만 그런 거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에는 커다란 동맥에서부터 조그만 동맥이 갑자기 나오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게 뭐냐면 뇌하고 신장에 있는 동맥이 갑자기 큰 동맥에서부터 조그만 동맥이 직각으로 분포되는 데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장력혈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프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거 보면은 맨 밑에 거가 잘 보이는데, 우리 뇌로 올라가는 그 뇌동맥이 있고, 뇌동맥에서 뇌 밑으로 올라가는 실타래 같은 동맥들이 쭉 올라가게 돼요. 이거는 그 밑에 있는 동맥보다 굉장히 작아서 그 큰 혈관의 압력이 증가되어 있으면 저 조그만 동맥의 압력은 그 벽에 가해지는 장력은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장력혈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우리 한 80년대까지는 뇌출혈이 그렇게 많았어요. 아침에 이제 응급실에 이제 대변 보시다가 힘주다가 빵 터져갖고 이제 편마비가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거는 저 실타래 같은 동맥이 터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요새는 혈압을 잘 조절하니까, 그래도 뭐 아주 잘 조절이 안 되면 저기에 가해지는 그 힘이, 동맥에 가해지는 힘이 터질 정도로 높진 않지만은 상당히 높게 되면 혈관이 천천히 막히게 됩니다. 혈관이 천천히 조그만 혈관들이 막혀서 라쿤 경색이라는 소혈관 질환이 오게 돼요. 이제 이걸 그래프로 표시하면 뇌출혈이 밑에 보는 것처럼 압력이 아주 높으면 뇌출혈이 생기지만, 장기간에 걸쳐서는 라쿤 경색이라고 해서 열상 경색이 생기게 됩니다. 혈관이 천천히 막혀서. 이제 이거를 그래프로 보면 여기 화살표로 보이는 데가 있죠. 그런 게 이제 백질 과다 영상이라고 해서, 아까 혈관이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혈관들이 천천히 막히면 이렇게 여기보다 이렇게 허연 게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백질 과다 영상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혈관이 천천히 막히면 이런 변화가 오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소혈관 질환의 현상인데, 여기도 잘 보시면 여기 이렇게 요런 게 라쿤 경색이라고 해서 이렇게 빵꾸
빵꾸가 빵 나는 거예요. 조그만 혈관이 막혀서.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면 이게 뇌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중요한 그 회로가 있는 곳이 자꾸 막히기 때문에 노인 증후군이 생깁니다. 노인이 되면 자꾸 넘어지는, 보행 이상이 와서 자꾸 넘어지는 그 파킨슨 병 같은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도 이런 거에 의한 것이고, 뇌졸적이 치매도 그렇고, 우울증도 그렇고, 요실금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소혈관 질환의 현상이다. 이런 것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연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 너네들이 치료를 오래 해갖고 이런 걸 증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증명하기가. 그래서 보통 혈압이 높으면 치매가 많이 생길 것이다 하는 거는 잘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혈압 치료를 하면 치매가 줄어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연구 결과는 아직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지장애, 치매가 발생하는 사람은 아닌 사람에 비해서 젊은 시절에 혈압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연구를 통해서, 개별적 연구에선 데이터가 확실치는 않지만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보면 치매가 줄어들 것 같고요. 사실 고혈압 환자는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인지 기능의 저하가 빨리 생기고 노인에서는 더욱 빨라진다 하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좀 빨리 하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고혈압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인지 기능 테스트를 하면 인지 기능 테스트가 좋아지는 거에 비해서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으면 이렇게 인지 기능이 고혈압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현저히 인지 기능이 낮습니다. 이것도 같은 얘기인데요. 젊은 고혈압도 오랜 기간 관찰하면 인지 기능이 정상 사람보다 저하가 되고요. 노인 고혈압은 정상 혈압자보다, 노인에서는 고혈압을 갖고 있으면 정상 혈압자보다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그 차이가 커진다 하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혈압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면, 대혈관 질환,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나 심방세동의 예방 효과는 확실해요. 고혈압 치료에. 근데 이런 소혈관 질환을 예방하면 진짜 노인한테서 치매가 줄어들 것인가 하는 거는 확실치 않은 면은 있지만, 지금은 이론적으로 보면 고혈압 치료를 하면 치매의 발생이 줄어들 것이다 하는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심방세동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방세동은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이따가 조금 퍼센티를 가르쳐 드리겠지만,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꾸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방세동이라는 거는 맥박이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심방세동이 생기면 운동 능력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그리고 치료하지 않으면 맥박이 빠른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심장이 지쳐서 심장이 확장돼서 심장 기능이 나빠집니다. 또 하나 문제는 심장 내에 피가 저류돼 갖고 핏덩어리나 건더기 같은 게 생겨서 그런 것들이 자꾸 날아가 갖고 뇌졸중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고 치매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방세동 때는 반드시 뇌졸중 예방약을 쓰셔야 되고요.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아닌지는 꼭 검사하고 하셔야 돼요. 이건 저희 책임이죠. 이게 이제 좀 오래된 사진이라 그런데, 심방세동 환자를 경식도 초음파라고 해서 식도에서부터 심장을 보면, 이게 이제 좌심방이고, 이게 좌심방에 귀가 있어요. 이렇게 좌심방에 귀가 있는데, 좌심방 귀에 이렇게 핏덩어리가 생겨져 있습니다. 이 핏덩어리가 날아가면 이제 뇌졸중이 생기는 거고요. 심방 내에는 회오리가 돌듯이 이 찌꺼기가 회오리처럼 돕니다.
이 찌꺼기가 계속 돌기 때문에 이 찌꺼기가 날아가면 혈관이 아까 말씀드렸던 소혈관이 계속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방세동이 있으면 반드시 항응고제를 드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심방세동의 아주 전형적 심전도인데요. 보면 이게 세 칸이 하나씩 있으면 100번인데 이거 굉장히 맥박이 빠른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심방세동이 돼서 이렇게 빠르면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심장이 이렇게 빨리 수축하다 보면 심장이 지쳐요. 그래서 심장이 늘어나게 돼서 심근 수축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건 뭐 지금부터는 좀 빨리 진행하면 우리나라 통계인데 80세가 되면 9%, 70세에서는 한 7%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한 10명은 거의 10명은 심방세동이 있으실 걸로 봅니다. 뭐 다른 건 다 복잡한 얘기고요. 심방세동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하는 건데 처음 목표는 맥박이 빠르면 아까 같이 굉장히 맥박이 빠르면 심박수를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약을 써서 심박수를 조절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같이 피덩어리가 생기거나 걸쭉한 건더기가 생기면 전신의 혈관을 막기 때문에 피가 굳지 않는 약을 써야 되는데 아스피린보다는 와파린이라는 항응고제가 좋고요. 요새는 신형 항응고제가 나와서 신형 항응고제가 훨씬 안전합니다. 물론 와파린하고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와파린은 수술 전에 한 닷새를 끊어야 되는 거에 비해서 이건 한 하루나 이틀 정도 끊으면 되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고 효과는 비슷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는 심방세동을 없애면 좋은데요. 심방세동이 잘 없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맥약을 쓰는 것보다는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서 재세동을 하는 게 훨씬 좋고, 그 다음에는 전기 회로 절제술이라고 그래서 하면은 동리듬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제한된 경우에 사용되는 거고요. 앞에 두 가지 맥박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전신 색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응고제를 쓰는 것이 치료의 근간입니다.